카네기 인간관계론 7번째 영상, 6번째 영상에서 이어갑니다. 4. 사람에게 진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증거들은 그런 신념을 굳히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이 거의 없어도, 그래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어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가진 신념은 아주 허술하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지지만 그걸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려는 노력은 아주 굳건하다는 거죠. 이건 카네기가 소개한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의 정신의 형성 인용 구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논리적인 사람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신념의 형성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다면 그걸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그런 신념이 암처럼 자라나서 전쟁, 테러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천국에 갈 거라고 하고, 천국에 갈 거라며 사람을 죽이고, 청바지를 입었다고 죽이고, 종교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죽이고, 데이트 신청을 거부했다고 죽이고, 악마가 따로 없죠. 사기를 치려면 인상이 좋아야 하듯이 아마 악마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와 현실은 다르니까요. 잘생기고 선한 눈매의 또는 예쁜 사람이 스파이가 되면, 사기를 치면, 살인범이라면 걸려들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내가 악마다, 테러리스트다 라고 스스로 떠드는 사람은 아무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경찰이 수상하게 봅니다.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거죠. 5. 좋은 기억을 먼저 연상시키는 질문을 하면 다음 질문에도 영향을 준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을 상대로 하는 운세, 심리, 결혼 상담을 잘 살펴보면 나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좋은 이야기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써먹는 방법이죠. 좋은 이야기를 먼저 던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뒤에 나옵니다. 책 하나 소개합니다. 플라톤의 대화론 2012년 개정판 5쇄 발행, 지연이 플라톤, 옮기니 최명관, 펴낸 곳 도서출판 창 196페이지 몇 줄 인용합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앞서 인정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는 더 큰 것에서 더 작은 것이 나오고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이 나오며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에서 반대되는 것들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원리가 전적으로 부인된 것 같군요. 소크라테스는 그쪽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참 훌륭하군. 그걸 상기시켜 주다니 말이야. 그러나 자네는 그 두 경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네. 그때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했고 지금은 반대되는 성질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세. 소크라테스는 제자의 반론에 대해서 먼저 훌륭하다고 좋은 말로 시작한 후에 자신이 하려는 말로 넘어갑니다. 이런 형태가 거의 많이 나옵니다.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소크라테스와 제자들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름보다 그들이 구사하는 논리적인 흐름이 잔잔한 물길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제자들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까 한시가 아까운 듯이 대화에 열중합니다. 이때 대화는 그들 인생 자체이고요. 시간과 죽음도 중요한 토론 대상인데 놀라운 점은 그것도 그들에게는 현실이라는 거.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철학이 인생과 일치하는 시점에 나온 대화죠.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죽음을 피하지 말라고 하고 제자들은 죽음을 적극적으로 피하라고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 감동이 묻어나옵니다. 철학책 소개하는 겸에 훨씬 쉬운 책 하나 추천합니다. 철학과 육아에 대한 책. 제목은 바로 예비 아빠의 철학. 지연이는 티에리 타옹, 옮기니는 고아침, 출판사는 개마고원. 책 17페이지 내용 일부 인용해봅니다. 철학과 관련해 내가 읽은 어떤 글에서도 아버지가 되는 것을 장려하거나 권고하는 내용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을 경계하게끔 하거나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또한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이 문제에 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쇼펜하우어 등을 포함한 몇 명을 뺀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주제의 풍부함에 비해 놀랄만한 무관심을 보인 것 같다. 물론 나는 아버지가 된 지금에야 그 풍부함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나 또한 얼마 전까지는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 사상가들은 환상적인 주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침묵에 가까운 이 철학적 무관심은 놀랍고 충격적이다. 주인공 겸 작가는 철학자이면서 아기를 돌보는 아빠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철학이 우리 일상과 밀접해 보이도록 엮어놨습니다. 철학이 먼 곳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저도 작가와 같은 입장일 때, 그러니까 애기 아빠일 때 이 책을 읽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 대목만 더 소개합니다. 61페이지. 누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옷을 입히고 씻기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애석하게도 아무도 없다.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하며 처음에는 완전히 무능하게 마련이다. 나에게 있어 지옥은 석 달 동안 계속됐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최소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이 사건에 압도당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정도로 유능했고 내 공백을 메워주었다. 가정에 어린 아기가 있는 아빠들이라면 이 장면이 눈에 선할 겁니다. 다들 겪는 거죠.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다가 좀 멀리 왔는데 요점은 좋은 말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말이 다음 대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6. 닻을 내린 곳에 배가 머물듯이 처음 입력된 정보가 정신적인 닻으로 작용해서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닷내림 효과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가 알거나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순간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항상 닻을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닻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유도하고 제약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장에 걸려 있거나 꾸며져 있는 것이 많다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식당 간판, 교육장에 붙이는 현수막 문구, 행사장의 엑스배너, 스크린이나 LED 화면, 광고에 등장하는 연예인, 광고 메시지, 대형마트에서 듣는 반복되는 흥겨운 리듬,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거죠. 우리의 뇌는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자기 고집을 지키기 위해 그 증거를 찾으려고 공부하는 거죠. 카네기에 의하면은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거의 대부분 돌아서서 집에 가서는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논쟁하지 말라는 카네기의 행동 지침을 현장에서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보이네요. 바꾸려 하지 않을 거니까요. 인간관계가 조금은 더 나아지겠죠.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189페이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라.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이 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카네기가 시키는 대로 멈추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득하고 싶으면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뭘 하려고요? 이해는 하겠는데 실전에서는 지키기 어렵다고요? 당연하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 안의 욕심, 상대를 누르고 싶은 욕심, 화나게 만드는 콤플렉스, 다양한 누적된 스트레스 덩어리가 많다면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셀프 치유가 필요합니다. 먼저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젠 치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이해하고 습관화하려면 우리 각자를 먼저 치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정말요? 그렇다면 술자리에서 상대방 말만 들어주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리 지킬 수 있나요? 직장에서 열받은 사람의 불평불만을 들어주고 감정이입해서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달래주고도 집에 와서는 아무런 영향 없이 내 생활을 밝게 유지할 수 있나요? 전문 상담사들은 치유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고통, 불행, 스트레스, 공포 등으로 가득한 상담자를 만나서 에너지가 바닥나게 되면은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요. 그러니 내가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겁먹지 말고 치유하면 됩니다. 치유는 숲을 산책하거나 예쁜 꽃을 바라봐도 되고요. 새소리나 바람을 피부로 느끼며 마음을 비워도 되고요. 아니면 샤워, 연애소설, 시, 영화, 음악 감상, 낚시, 운동, 잡담, 노래, 가벼운 술, 커피, 차, 혼자서 정말 미칠 것 같으면 잔잔한 것 바라보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릴렉스하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7번째 책 리뷰를 마칩니다.